두 아드님에게는 각 25억 원을, 따님에게는 황동 한약 저울 하나를 상속합니다. 너는 어차피 결혼도 못한 처지니까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 20년간 한약방을 지켜온 딸이 아버지 장례식에서 들은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빠들은 각각 20억 넘는 거액을 상속받았는데 정작 평생을 바쳐 가업을 지킨 그녀에게 돌아온 건 고작 낡은 저울 하나였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울 안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요. 며칠 후 그녀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진실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저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왜 이런 선택을 하셨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 믿기 어려운 실제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상복이 소영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전주 한옥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은 태평당 앞마당에는 조문객들이 북적였어요. 3대째 이어온 한약방의 마지막 주인, 아버지 태준의 장례식이었죠. 소영은 문득 20년 전을 떠올렸어요.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그때였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고 아버지 혼자서는 한약방과 집안일을 감당하기 어려워하셨죠. 소영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태평당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20년이었어요. 결혼도 포기하고 꿈도 접고 오직 태평당만 바라보며 살았던 세월이었죠. 장례식장 한편에서 양복을 빼입은 두 남자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첫째 민호와 둘째 준호였어요. 민호는 서울대학병원 내과 과장이고 준호는 대기업 제약회사 연구소장이었죠. 두 오빠들은 아버지 장례식에도 바쁘다며 하루만 내려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소영의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태평당도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 후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유산 분배를 위해서였죠. 태평당 안방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겠습니다. 소영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모든 걸 바쳐 태평당을 지켜온 자신에게는 뭔가 남겨주셨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김민호 씨께는 예금 25억 원을 상속합니다. 민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김준호 씨께도 예금 25억 원을 상속합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김소영 씨께는 소영이 숨을 멈췄어요. 황동 한약 저울 하나를 상속합니다. 순간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어요.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하던 황동 저울입니다. 고인께서 특별히 지정하셨습니다. 민호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아버지도 참 현실적으로 생각하셨네. 소영이는 어차피 시집도 못 간 처지에 할 일 없어서 한약방 일한 거 아냐? 그 말이 소영의 가슴을 찔렀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준호가 덧붙였어요. 이제 한약방도 정리해야지. 요즘 한옥마을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면 대박 날 거야. 그런데 단골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소영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한약 같은 건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거야. 현대의학이 훨씬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민호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20년간 아버지와 함께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돌봤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변호사가 떠난 후 오빠들은 바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약장 서랍을 뒤지고 아버지의 책상을 뒤져댔어요. 소영아, 아버지가 특별히 보관하던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없어? 민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무슨 서류요? 그냥. 혹시나 해서. 아버지가 10억 정도 대출을 받으셨다던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알아? 소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준호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모른다고? 20년간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으면서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마치 자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듯이 몰아붙이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오빠들은 서울로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소영은 텅 빈 태평당을 둘러보았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져 온 한약장들, 정성스럽게 관리해온 약재들,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져 온 이 공간이 이제 사라질 거라니. 그때 80세 당뇨 환자인 박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소영아, 한약방 정말 문 닫는다며? 내가 다려준 한약 먹고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영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날 밤 소영은 아버지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20년간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처음 한약을 다리는 법을 배우던 날, 침수를 익히느라 밤새 연습하던 일들, 어려운 환자를 고쳐내고 기뻐하던 아버지의 모습까지. 아버지, 왜 저한테는 저울 하나만 주셨어요? 텅 빈 공간에 소영의 목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황동 저울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사용해온 그 저울은 태평당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어요. 정확한 무게로 약재를 달아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던 소중한 도구였죠.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빠들은 이미 태평당의 미래를 결정해버렸으니까요. 소영은 저울을 품에 안고 조용히 흐느꼈어요. 20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움츠러들면서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한옥마을 골목길에는 이미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곧 이곳도 그들을 위한 상업 공간이 될 거예요. 태평당의 마지막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빠들이 떠난 지 사흘째, 소영은 홀로 태평당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약장마다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약재들을 상자에 담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황동 저울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사용해온 이 저울은 태평당의 자존심이었어요. 정밀하고 정확해서 약재 한 톨까지도 정확히 달 수 있었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저울이 정확해야 약효도 정확하다. 환자의 생명이 이 저울에 달려 있단다. 소영이 저울을 들어 올렸을 때였어요. 딸랑딸랑.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무게추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소영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평생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니 무게추 밑부분에 작은 나사가 보였어요. 평소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정교하게 숨겨져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마치 금고의 비밀번호를 푸는 것 같은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나사를 조심스럽게 돌리자 무게추가 두 조각으로 분리됐어요. 그 안에서 작은 쪽지와 낡은 열쇠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쪽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순덕이 쉬는 곳 동쪽 대나무 7번째 뿌리 깊은 곳에 우리 소영이를 위한 선물. 순덕이는 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어머니의 묘소 근처에 대나무 숲이 있다는 걸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문득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소영이는 진짜 한의사야. 손끝에서 약기운이 느껴져. 아버지는 종종 혼잣말처럼 그런 말을 하셨어요. 민호나 준호에게는 절대 하지 않던 말이었죠. 소영이 쪽지를 품에 넣을 때였어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이상했어요.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민호가 한약방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플래시를 켜고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왜 이 시간에? 소영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분명 서울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민호는 한약방 뒷마당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잠시 후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응, 준호야. 아직 못 찾겠어. 소영이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소영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10억?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알아야 하잖아. 아버지가 그냥 사라지게 둘 리 없어. 10억이라는 말에 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변호사 앞에서 민호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민호가 통화를 끝내고 다시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 묘소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설마. 소영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민호도 아버지가 뭔가 숨겨뒀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만성 관절염을 앓던 이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소영아, 정말 한약방 문 닫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양약으론 안 되던 게 내 침술로 나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소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는 2년 전부터 소영의 침술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처음엔 걷기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이제는 한옥마을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죠. 할머니, 아직? 아니야, 이해해. 내 오빠들이 현대 의사니까 한약을 안 좋게 보겠지. 할머니의 이해심이 오히려 소영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오후에는 젊은 아토피 환자인 지수가 왔어요. 선생님, 정말 안 되나요? 태평당 한약재가 아니면 제 피부가 견딜 수 없어요. 지수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1년 전 온몸이 빨갛게 부어 올라왔던 지수가 이제는 깨끗한 피부를 되찾았거든요. 다른 한의원도 많잖아요. 아니에요. 선생님만이 제 체질을 정확히 아세요. 제발.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저녁 소영은 또다시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이번엔 준호였어요. 준호는 한약방 약재 창고를 뒤지고 있었어요.
민호와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었죠. 오빠들이 대체 뭘 찾는 거지? 준호도 플래시를 켜고 약재 상자들을 하나씩 옮기고 있었어요. 마치 그 안에 뭔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형, 나도 못 찾겠어. 아버지가 정말 영리하게 숨기셨나 봐. 소영의 귀가 쫑긋했어요. 소영이 혼자 20년간 있었으니까 분명 뭔가 알 거야. 내일 다시 캐묻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오빠들이 찾고 있는 것과 아버지가 남긴 쪽지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80세 당뇨 환자인 박할머니가 또 찾아왔어요. 소영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한약 지어줄 수 있어?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소영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할머니, 물론이에요. 소영은 마지막 정성을 다해 한약을 다렸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랬듯이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그런 마음으로요. 고마워, 소영아. 내가 정말 훌륭한 한의사라는 거 나는 알아.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소영은 황동 저울을 다시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남긴 쪽지가 품 안에서 바스락거렸어요. 아버지, 대체 무슨 비밀을 숨겨두신 거예요? 내일은 어머니 묘소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답은 그곳에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빠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소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 비밀이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새벽 4시, 소영은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어요. 손에는 작은 삽과 플래시를 들고 있었죠. 아버지가 남긴 쪽지가 품 안에서 바스락거렸어요. 전주 근교 야산에 있는 어머니 묘소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어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만큼 자주 다녔던 곳이었죠. 묘소 옆 대나무 숲이 보였어요. 동쪽 대나무 7번째. 소영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며 7번째 대나무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대나무들과 달리 이 대나무 주변만 흙이 살짝 달라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파헤쳤다가 다시 덮어놓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정말 여기에.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대나무 뿌리 근처를 파기 시작했어요. 30cm쯤 팠을 때였어요. 딱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어요. 뭐지? 더 넓게 파보니 작은 금속 상자가 나타났어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전혀 녹슬지 않았어요. 소영의 온몸이 떨렸어요. 마치 보물섬에서 진짜 보물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황동 저울에서 나온 열쇠를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찰칵! 금고가 열렸어요.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친필로 우리 소영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다정한 글씨체가 보였어요. 소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너를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글자가 흐려 보였어요. 눈물이 자꾸 떨어져서요. 너는 진짜 한의사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못했던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진정한 의원이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년간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20년간 내가 태평당을 지켜준 덕분에 단골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었어.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소영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민호와 준호는 현대의학만 신봉하며 전통 한의학을 무시하지만 너만이 우리 가문이 진정한 계승자야.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빠들의 편견도 소영이 아픔도. 미안하다. 살아생전에 이 말을 직접 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편지를 읽으며 소영은 계속 울었어요. 20년간의 외로움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 서류들을 살펴보니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서류에는 동방약업 지분증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국 한약재 도매상으로 유명한 회사였죠. 지분 60%? 이게 뭐지?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가로 계산하면 8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두 번째 서류는 제주도 서귀포 토지 등기 부등본이었어요. 유기농 약초 농장 3만 평? 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45억 원 상당의 땅이었어요. 세 번째는 전주 한옥마을 부동산 서류들이었어요. 태평당 부지랑 인근 상가 건물 5채까지 30억 원어치였어요. 마지막에는 은행 통장이 있었어요. 15억 원이 예금되어 있었어요. 모든 걸 합치면 170억 원이었어요. 이게 정말 제 거예요? 소영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울 하나만 물려받은 줄 알았는데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요. 소영아, 이 모든 재산은 내가 평생 태평당을 지켜온 대가야. 너만이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민호와 준호에게는 알리지 마라. 그들은 돈만 보고 전통의학의 가치를 모르니까. 아버지의 당부가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너는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하지만 기억해라. 돈보다 중요한 건 환자들을 치료하는 마음이야. 소영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기쁨과 당황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문득 민호와 준호가 떠올랐어요. 오빠들이 밤마다 뭔가를 찾아 헤매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오빠들도 이걸 알고 있는 걸까? 아마 아버지가 큰 재산을 숨겨뒀다는 걸 짐작은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 듯 했죠.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고 조심스럽게 묻었어요. 아직 법무법인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17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생겼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걸 오빠들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버지의 당부가 있었어요. 알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숨겨두셨을까? 생각해보니 답은 명확했어요. 오빠들이 한약방을 무시하고 전통의학을 우습게 봤기 때문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소영은 거울 앞에 섰어요. 어제까지의 절망에 찬 얼굴이 아니었어요. 뭔가 희망이 보이는 얼굴이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법적 절차도 거쳐야 하고 오빠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진짜 한의사가 되어야 했어요. 소영의 눈에 새로운 결심이 떠올랐어요. 태평당을 다시 일으키고 단골 환자들을 지켜내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아버지, 꼭 해낼게요.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어요. 새로운 태평당의 시작을 향해서요. 일주일 후 소영은 서울 강남의 대형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을 담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정말 괜찮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박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준 선생님께서 3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셨군요. 소영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딸 단독 상속을 위한 완벽한 법적 장치예요.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 제기를 해도 번복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두셨어요. 박 변호사가 컴퓨터를 켜며 설명했어요. 신탁 형태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김소영 씨만이 해제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황동 저울 속 열쇠가 바로 그 증거였던 거죠. 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박 변호사가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아버님께서 저에게 남기신 녹음 파일이 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소영이만이 진정한 한의학 계승자입니다. 2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전통의학의 참뜻을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소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호와 준호는 현대의학에만 빠져서 한의학을 미신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다르죠. 진짜 의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에 소영은 또다시 울컥했어요. 손님, 이제 정식으로 상속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을 나선 소영의 마음은 뒤섞였어요.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태평당으로 돌아오니 민호와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아, 어디 갔다 와? 민호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그냥 산책했어요. 소영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산책? 하루 종일? 준호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가 소영 앞으로 다가왔어요. 소영아, 솔직히 말해. 아버지가 10억 대출받은 돈 어디 갔는지 정말 몰라. 소영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오빠들의 추궁이 더 거세졌어요. 정말 몰라요. 20년간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으면서 말이 안 되지 않아?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소영은 침묵했어요. 아버지의 당부가 떠올랐거든요. 알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뭔가 숨기는 거 맞지? 민호가 소영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오빠,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달랐어요. 이제는 오빠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준호가 한약방 구석구석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거야. 민호도 아버지의 책상을 샅샅이 뒤졌어요. 아버지가 그냥 10억을 날릴 분이 아니야. 분명히 어딘가에 투자하거나 숨겨뒀을 거라고. 소영은 그들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찾았다. 민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버지의 수첩에서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뭔데요? 소영이 다가갔어요. 은행 계좌번호 같은데. 하지만 이상해. 계좌가 막혀 있어. 민호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소영은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아마 신탁 계좌라서 접근이 안 되는 거겠죠. 그날 밤 오빠들이 다시 서울로 올라간 후 소영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20년간 무시당했던 자신의 전문성과 헌신이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이제는 내 실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자신감이 회복되었어요. 더 이상 오빠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소영아, 정말 한약방 문 닫는 거야? 할머니의 슬픈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의 눈에 희망이 스쳤어요. 정말? 그럼 다행이다. 소영은 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빠들이 매각하려던 태평당을 몰래 되사들이는 방법을요. 170억 원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했어요. 오후에는 젊은 한의학도 한 명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전통 조제법을 정말 잘하신다면서요? 소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젊은 한의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우리 전통이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영의 머릿속에 새로운 구상이 떠올랐어요. 교육원을 만드는 거였어요. 젊은 한의학도들에게 전통 조제법을 가르치는 곳이요. 제주도 약초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유기농 한약재로 더 좋은 치료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소영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어요. 아버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웠어요.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태평당을 다시 일으킬 거예요. 단골 환자들을 끝까지 지켜낼 거고요.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가 살랑거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태평당을 만들 거예요. 소영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김소영만의 태평당을 만들어갈 시간이었죠. 6개월 후 전주 한옥마을에는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신태평당 재개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죠. 소영은 한복을 차려입고 새롭게 단장된 한약방 앞에 서 있었어요.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시설을 완벽하게 결합한 모습이었어요. 와, 정말 멋있다. 관광객들이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입구에는 제주 유기농 약초 농장 직접 공급이라는 안내판이 걸려 있었어요. 소영이 직접 관리하는 농장에서 키운 최고급 한약재들이었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아. 돌아보니 민호와 준호가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빠들? 소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동생이 이런 큰 사업가였나? 민호가 신태평당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런 자금을? 준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소영은 미소 지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진짜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오빠들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 유산? 네. 170억 원 정도 돼요. 민호와 준호가 동시에 입을 벌렸어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럼 저울만. 그건 단지 열쇠였어요. 진짜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였죠. 소영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황동 저울 속 비밀부터 어머니 묘소에서 찾은 금고까지.
민호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아버지가 우리는 완전히 속이신 거네. 아버지는 제가 태평당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셨어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때 단골 환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소영이 정말 다시 열었구나. 박할머니가 기쁜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할머니, 이제 더 좋은 한약으로 치료해 드릴게요. 소영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젊은 아토피 환자 지수도 나타났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제주도 유기농 약초라니 상상만 해도 좋아질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관절을 움직이며 말했어요. 소영이 덕분에 이렇게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됐어. 이제 평생 안심이야. 소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환자들의 진심 어린 고마움이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오후에는 더 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대학교 한의학과 교수들이 찾아온 거예요. 김소영 선생님, 산학협력 제안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전통 한약 조제법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세요. 소영이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사람이 대학과 협력을 해도 되나요? 선생님의 실력은 이미 유명해요. 젊은 한의사들이 배우고 싶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영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녁에는 더욱 감동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가 소영 앞으로 다가왔어요. 소영아, 미안하다. 오빠의 진심 어린 사과에 소영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준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제약회사에서 천연 한약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해. 너와 함께하고 싶어.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간 바라던 오빠들의 인정이었어요. 오빠들도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시는군요. 그래. 아버지는 정말 현명하셨어. 민호가 어깨를 토닥였어요. 형수들도 찾아왔어요. 소영아, 우리가 너를 무시했었다. 정말 미안해. 이제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어. 조카들까지 와서 말했어요. 고모,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한의사가 될래요. 소영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밤이 되자 외국인 관광객들도 찾아왔어요. This is authentic Korean medicine. Amazing traditional healing. 신태평당은 이제 전주의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농림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신태평당이 전통 농업 발전 모델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 지원금도 나올 예정이에요. 소영이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보고 계세요? 그날 오후 소영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어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해냈어요. 제대로 된 한의사가 되어 태평당을 지켰어요.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가 살랑거렸어요. 이제 젊은 한의사들에게 전통을 가르쳐 줄 거예요.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치료원으로 만들어 갈게요. 소영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무엇보다 환자들을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돌아가는 길에 소영은 신태평당을 바라봤어요. 한옥의 처마 끝에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환자들을 돌보는 젊은 한의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소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한의학 명인 김소영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잃지 않는 혁신적인 치료원으로 인정받았죠. 태평당은 이제 단순한 한약방이 아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희망의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소영은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숨지 않았어요. 당당한 한의사 김소영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요.